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포트폴리오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 맞는 부분 함께 찾아보시고요. 시장 정리도 함께 곁들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오늘도 포트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원래 좀 액티브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그런 날인데요. 어제,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중국 당대회 개막, 오늘은 9월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긴 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 종합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당대회 개막 속에 0.29% 상승한 3,381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소했던 거래량이 조금 다시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철강, 비철 등 자원주들이 좀 급락을 해왔지만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주들이 막판에 지수에 좀 안정 성격으로 들어오면서 강보합을 이끌었습니다. 증시는 현재 좀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위안화 절하 분위기가 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시장은 혼조세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당대회로 시장은 어떠한 개혁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또한 시장의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참고로 이번 당대회는 24일에 폐막을 합니다. 그럼 어제 당대회 개막식에서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무려 3시간을 넘게 연설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을 2050년까지 국력, 영향력 모두 세계 선두에 서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발전의 단계를 2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 이 샤오캉 사회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사회,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완성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뒤로 2단계로 2035년에서 50년까지 이 국력과 영향력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라고 강하게 강조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개혁과 개방 정책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꾸준하게 개혁과 개방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제도 및 분배제도를 유지, 개선하고 시장이 자원을 분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 정부는 더 나은 역할을 통해서 새롭게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공산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잡는 목표가 바로 발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전을 위해서 공급측 개혁, 개방 확대, 금리 및 환율 자유화, 국영기업 개혁 조치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중국은 금리와 환율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점점 자유화하겠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공급측 개혁에서는 지금 중국의 문제인 생산력 과잉을 해소하고 좀 금융의 레버리지를 해소하고 또 기업의 과대 계상되어 있는 비용을 감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개혁 조치로는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혼합 소유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국영기업을 세계 인류의 웹풀이나 구글 같은 그런 1등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쉽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부당적인 대우도 받지 않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점점 시장의 개방에 있어서 좀 자유화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짝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완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경제 요소를
곳곳에 잘 배치하여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에서는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좀 소비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 개혁 부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소비는 경제 발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금리, 환율의 시장화 개혁. 더 이상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기겠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금융 관련주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금융의 구조적인 위험을 방지하겠다. 과거와 같은 뭐 후강통의 폭락, 뭐 중국의 증시 위험 이런 것을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구의 자주권을 확대하면서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 텐데요.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좀 당대회 개막식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면서 그 이슈에 따라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막 움직임이 컸는데요. 그 좀 이슈가 있었던 섹터 및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농업의 공급측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했는데요. 복권금이법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에 농업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생태 개혁 강조를 아주 좀 얘기했는데요. 중국은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미래 중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주요 목표로 녹색 발전, 환경 문제, 생태 보호, 생태 환경 모니터링 등의 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련 종목들인 미래 생태가 상한가를 갔고요.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동방원림 그리고 운투생태 등 환경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번 당대회 개막식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됨에 따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환경주들은 지금은 조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자유무역지구, 자유무역항. 이 부분의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관련 항구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향후 중국의 개방 및 무역 자유화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담겨있기 때문에 연운항, 남경항, 금주항만 등 이런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토지 도급권의 연장 의사를 시사하면서 관련주들도 올랐는데요. 중국은 이제 땅은 국가의 소유고 국민들은 그 땅을 국가에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개념인데요. 그걸 도급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2차 도급권의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것을 30년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좀 시장의 안정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휘웅농자재, 해남 천연고무, 감수가 성실업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섹터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오늘 3분기 주요 경제지표 발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지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GDP 성장률, 9월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GDP 성장률 상반기엔 6.9%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좀 중국의 GDP 성장률이 7년 만에 전년 대비 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6.8%로 소폭 좀 둔화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 GDP의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부채 감소, 지방정부의 부채 이야기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고정자산 투자, 그 중에서도 설비 투자 부분인데요. 설비 투자 부분이 현재 역대 최고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국 지방정부의 좀 부채 조달과 부채 증가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규제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부분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약 1년 반 동안 중국을 성장시키는 아주 주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좀 많은 과열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규제가 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발표에 따라서 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은 원자재인 철강, 구리, 유리 등 이 시장도 같이 활성화를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지표 발표도 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입니다. 소비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말하는 건데요. 중국 경제는 지금 과거에는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지금은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소비 심리와 가계 수입 성장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아주 좋은 상황인데 다만 주택 관련 모기지 대출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어떻게 위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은 지표입니다. 지금 중국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대회도 있고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도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이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 집중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